아, 이거 와인딩 로드 제가 해야 되는데. 올 때 가세요, 올 때. 아, 내리가는 게 뭐가 더 있어. 아, 나 어디 그거 할 거야, 그 브레이크. 이게 지금 이코거든요? 이 에코도 충분해. 내려서 다른 차 타고 가야 되겠다. 다르지 않아요, 여기. 뒤에 오잖아요, 우리 있죠. 아, 없어졌어. 놓쳤어, 지금. 자, 아제라이드 XM3와 함께하는 라이브. 이제 저희 운전하면서 전체적인 승차감 너무 매력적인 차라 저도 참 이 차가 좀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을 떠들어도 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출발하시죠. 이 너무 마음에 드는 세례용 내비게이션이랑. 근데 저는 이거 딱 보는 순간, 야, 우리 딸 귀국하면 사주고 싶은 차. 이 XM3의 컨셉, 저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칙칙한, 물론 야경은 너무 예쁜 서울이지만 이 칙칙한 서울을 예쁘게 해줄, 제 바지처럼 예쁘게 해줄, 색깔이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무채색이 대부분인 이 서울의 자동차 세상을 뭔가 디자인적으로 좀 바꿔주지 않을까. XM3가 색깔도 유채색들이 꽤 나오고. 뜬금없는 소리 한번 해봤습니다만 반응이 없어. 뜬금없어요. 아니, 이제 한결이가 야 하는 거 넣으면 돼요. 편집할 때. 뜬금이 없어요. 우리 오늘 이 편집 우리 아제라이드 전문 편집자인 우리 도한결 에디터가 탑승해서 지금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는데, 올해 1.3 터보인데 이 엔진이 260이라는 엔진 이름을 쓴 게 260 뉴턴미터. 토크 때문에 따왔대는데, 어쨌든 벤츠 CLA도 들어가는 1.3 터보 엔진인데, 저희가 타고 이 시승차 정보 풀옵션에 썬루프만 안 달았는데 2,740만 원대라고 그러고요. 썬루프를 달면 여기 80만 원 정도 추가하면 썬루프 달면 이게 풀옵션 사양입니다. 그래서 썬루프까지 포함해도 2,840만 원 정도, 2,800만 원대 초중반에 살 수 있는 게 XM3 풀옵션. 지금 이 뒤가 그 서스펜션이 토션빔이잖아요. 토션빔에 대해서 국내 인기가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주로 경쟁으로 생각하는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나 심지어 코나까지 이륜 구동은 뒤가 다 토션빔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다 타봤기 때문에 토션빔 퀄리티를 비교해 볼 수 있겠다. 플러스 실제로 시장에서 보면 이건 4륜 구동이 없지만 그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 같은 그 소형 SUV 시장에서의 4륜 구동 구매 비율이 10%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시중에 굴러다니는 90%는 다 멀티링크 내지는 좀 좋은 서스펜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서 비교할 때 그거랑 이거랑 비교하면은 뒤에 승차감에서 이게 좀 불리할 수 있겠다.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근데 정말 저는 그거 같아요. 소형 SUV 정도에서 멀티링크와 토션빔을 뒷좌석에 앉아서 엉덩이로 구분해낼 수 있을까? 어렵죠. 저는 그건 정말 그런 사람 있다면 기네스북에 등재할 사람 아닐까. 조금 이제 험로가고 그러면 금방 알는데, 그다음에 이제 방지턱. 예, 이렇게 뭐 잘 닦인 이런 데 가면은 글쎄 이 뒤에 앉았을 때 주행 느낌이 괜찮은데요? 이게 평지라서 그런가? 그리고 토션빔이라고 무슨 평지에서 그 떨컹할 때 빼고는 그걸 어떻게 인간이 구분하겠어? 조용한데? 뭐 벤츠에서 이미 썼던 엔진이지만 품절음이 살짝 조금 저기서 들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소형차니까 지금 90km잖아요. 90km에서 이 정도면은 저는 소음 진동은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조금 들리죠. 고급 작업이랄 순 없고 괜찮네요. 이걸 뭐 벤츠 S클래스랑 비교할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운전하는 느낌은 아주 좋아요. 지금 차가 잘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경쾌하게 잘 나가고. 승차감은 생각보다 꽤 부드러운데도 뭐 어차피 르노 차들이 소형차에서는 이런 기본기는 워낙에 좋으니까 핸들링이나 저는 이 디젤 없는, 아예 라인업에 디젤이 없는 건 정말 적극 찬성할 일이고, 코로나 끝나면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스러운 날이 진행될 텐데 참. 이게 DCT죠? 그렇죠. 헤드락 7단. 좋은데? 이거 이 벤츠 CLA나 이런 데도 다 들어가서 검증받은 매칭이 잘 되는데 엔진하고 굉장히 매끄러운데요 뒤에서 느끼기에. 운전하기에는 게트락 아주 7단 DCT고. 이게 CVT인가? 나 그 생각이 들어갖고. 1.6은 CVT. 네, CVT는 아니고
굉장히 미션이 좋네요. 아, 오랜만에 괜찮게 나온 차. 저번에 트블에 이어서 이 차 타니까 언덕도 모르는 K5 생각하다가 이거 타니까 너무 좋네. 우리 K5 드디어 후원자가 또 사주기로 해서 시승하기로 했는데 또요? 이번에는 언덕 올라가는 K5로. 애니웨이. 언덕 올라가는. 그건 올라가나? 그것도 옵션이에요? 언덕 올라가는 K5. 언덕 올라가는 K5 못 올라가는 옵션이 못 올라가는 있어요. 옵션. 평지형 K5. 올라가는 옵션으로. 아, 그 속 좁은 현대차 참. 이게 안 나가네.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나가네 이거. 쭉 끝까지 밟아보세요. 밟아 지금 그러고 있어요. K5 언덕 못 올라간다는 우리 영상이 유튜버들 사이에 성지순례가 되어 있다는데 성지순례 아, 장소로. 그다음에 현대기아에서 바로 작업했잖아요. K5 언덕 잘 올라가는 무슨 소리야 하는 걸로 그냥 일주일 뒤에 쫙 깔렸어 여러 군데. 언덕을 못 올라간다고? 뭐 이러면서. 아, 그래서 우리가 탄 차는 못 올라갔는데 그걸 어떻게 해? 우리 것만 그랬대요. 네, 독자들이 엄청 연락 왔어요. 자기 차도 그렇다고 자기 걸로도 해달라고. 근데 또 유튜브에 언덕 못 가는 K5뿐 아니라 그 파워트레인 쓴 여러 차들이 올라와 있는. 그 연비를 때문에 그렇게 세팅해서 그렇지 그렇죠. 뭐 그게. 그날 있는 차가 하자가 아니라 그 특정 조건에서 그렇게 반응을 했던. 아, 현대기아는 앞으로 구조조정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아까도 참 슬픈 얘기를 했지만 근데 르노 삼성 이거 진짜 안 되면 구조조정이 아니라 그냥 문 닫아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15만 대 공장인데 일단 내수 4만 대 수출해서 한 7, 8만 대 좋으면 10만 대까지 받쳐줘야 되니까 상품성이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미국에도요. 이게 15만 대 캐파라 그러면은 가동률 80% 보면 12, 3만 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수출이 얼마가 주로 이 서유럽으로 나갈 것 같은데 메인 볼륨은요 얼마나 팔릴지는 몰라서 지금 예측할 수는 없고 내수 아까 맥스 4만 대까지 본다고 그러셨잖아요. 월 3,000대.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다 그러면 몇 대가 팔려야 성공이냐 그 기준을 이제 연 4만 대까지 보는 것 같고요. 또 가격을 좀 저렴하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할 때는 고위층에 맹세를 해야 돼. 내 모가지를 걸고 팔겠다고 해야 박리담에로서 그래 싸게 팔아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 4만 대면 월 3천 대 이상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예쁘게 잘 나오긴 했지만 경쟁할 수 있는 셀토스나 트레일블레이저나 차들이 다 좋은 차들이거든요. 그 가격대에서는. 그러니까 차만 보고서 사람들이 나 이거 사야 되겠어 하기는 좀 어렵고 팔아야 팔리는 거예요. 그건 누가 파냐 이거예요. 누가 파냐 이거예요. 영업사원들이 팔아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그동안 GM도 그렇고 르노 삼성도 그렇고 너무 헤매다 보니까 영업사원들이 특히 딜러 쪽에서 많이 붕괴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현대나 기아의 판매력을 10이라 그러면 르노 삼성이나 GM은 한 3, 4밖에 안 될 거야. 영업사원들 숫자도 그렇고 뒤에 백업 시스템도 그렇고. 그러면 셀토스를 월 5천 대를 판다고 그럴 때 그런 영업력으로 과연 3천 대 이상을 팔 수 있을까? 나는 의심이 들고요. 근데 SM Let me finish. 나왔을 때 근데 다른 면을 보면 오늘 또 제어 못하면 날 새겠네. GV80처럼 말은 끝내야지. 다른 면을 보면 현대 기아는 팔차가 너무 많잖아. 그래서 셀토스나 이런 것도 어떤 신차효과가 지나고 나면은 다른 더 비싼 거 파느라고 영업사원들이 주력을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르노 삼성의 영업사원들은 사실 이거밖에 없잖아요. 목숨 걸고 이거 팔아야 돼요. 그러면 또 팔 것 같기도 해. 저도 그 부분 같으니까 셀토스 시장과 트블 시장에도 영향을 주겠지만 뭐 베뉴든 뭐 코나든 제일 불쌍한 게 우리 또 쌍용 얘기는 해야 되지만 티볼리도 그렇지만 이제 아반떼가 한 3, 4월에 또 나오거든요. 풀모델 체인지로 약간 3반대 개선해서 아반떼든 이런 시장 수요를 점점 이게 가져오지 뭐 셀토스나 트블 뭐 이런 SUV 시장의 소폭 영향보다는 진짜 그런 준중형에 난 우리나라의 독특한 세그먼트의 시장에 영향을 더 주지 않을까. 제가 보기도 그래요. 우리 황 대표님 운전 바꾸기 전에 방지턱 세게 한번 넘어보시죠. 방식이 있어요. 방지턱 차다 산말리다. 뭐 이게 나올 거야. 우리나라는 방지턱 너무 많아서. 가속은 느리네. 그러니까 가속은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뜸을 들이고 쭉 나가는. 이 운전하는 느낌은
정말로 이거 세단 운전하는 것 같네. SUV가 아니라. 스티어링 휠이 작고요. 그다음에 유격이 별로 없어요. 나름 근데 소형 SUV에서 이 정도 핸들 크기 저는 뭐 근데 나름 예민해. 핸들이 좀 크면 약간 유격을 좀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스포츠카가 작잖아요. 작으면서 유격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예민하게 딱딱 움직이네. 딱딱 움직이고 이 말랑말랑하잖아요. 쿠션감이. 이것도 느낌이 좋아요.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썬루프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심플하네. 근데 이건 되게 깔끔해요. 생각보다 소재가 깔끔해. 그리고 이거 LED야. 오 이제 또 막 근데 가속감은 느리고 그다음에 가속도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속이 이제 그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제가 80에서 가속을 했는데 소리만 요란하고 100까지만 겨우 가네. 지금 스포츠예요? 네. 좀 낫네. 그러네 맞아. 이거 옛날에 이거 똑같다.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야 이거는 그 스포츠 놓으니까 차가 확 달라지는데요. 지금 라이브를 찍고 있습니다. 셀토스나 그 트레일블레이저는 범칙금 황 대표님 내세요. 모드간 차이가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근데 얘는 확 달라지는데? 스포트. 마이센스보다는 에코가 낫고 가속 느낌이. 통상은 내 차면 에코 많이 놓고 타죠. 그렇죠. 스포트 거의 놀 일 없는. 그렇죠. 뒤에 승차감이 나는 트레일블레이저보다 좋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휠 베이스가 길다는 게 또 그런 점에서 승차감에선 유리하지 않겠어요? MVH의 H가 하쉬니스잖아요. 그렇죠. 그게 휠 베이스가 길어질수록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예요. 뭐 물리학은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이게 에코죠. 네, 에코. 근데 에코 놓고 이렇게는 에코도 괜찮은데. 에코도 가속 좋은데. 그러니까 마이센스를 따르게 막. 에코도 괜찮아요. 아까 마이센스로 하려 하던데. 저 깎을게. 코너링 너무 괜찮네. 정확하네. 네. 휘청 안 하네. 뒤에 무거운 물이 앉으셔갖고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그런가 봐. 지금 스포츠죠. 네. 사운드가 일단 커지네. 엔진 어머. 사운드가 커지고 붕붕붕붕 하면서. 사운드 제너레이터 확실히 다르고. 아까 마이센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에코하고는 약간의 차이. 근데 소리가 일단 다이나믹해지고 조금 더 빨리 나가는 느낌이에요. 스포츠가. 닛산이. 왔다. 쿵! 어떠셨어요? 뒷좌석. 저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다시 뭐 다른 거 없어요? 적어도 투블보다는 앞에 좋다라는 있다. 점에서는. 근데 조금 아까 방지턱 넘어갈 때 있다 제대로 있다. 내가 그렇게 느끼진 못했어요. 자, 하면서 불편하게. 지금 60km예요. 이거 꽤 큰데 거기서. 그렇게 나쁘지 않아. 오, 괜찮은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 더 올려봐. 방지턱을 누가 60km 이상으로 달려? 아니, 아재 소리 들으려고. 괴롭혀야 되니까. 왜 괴롭혀? 차 테스트가 아니라 김 디자이너님 승질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제일 여유로우신 분인데. 지금 한계가 토리노에서 어딜까? 토리노에서 주먹 좀 풀고 있을까? 토리노에서 수영하고 오셨는데. 차가 서스펜션이 괜찮다. 아까 마이센스 한번 해보자. 아니 근데 마이센스는 뭐야, 자기가 이건? 조작을 해야 돼. 아, 그래서 조작이 안 돼 있어갖고 얘가. 그냥 마이센스는 자기 이제 취향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제 이 기능 알겠네요. 저 이걸 하도 S링크랑 많이 바꿨다 그러는데 이것도 저 S링크 여기 있었거든요. 와있네, 엑셀3. 그러니까 제발 저런 이 앞에 두 사람이 무채색 좀 아니면 좋겠어. 영어로 blind leads the blind.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고. 서로 몰라. 액티언. 액티언 있다. 액티언. 더맨더머라고? 나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 돌직구로 얘기해요.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한번 저희 할 줄 아는 게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고 돌직구 아재들 아니야. 아니 이제 뒤에 승차감이 그 방지턱 넘어가는 것도 그렇고 땅에 척홀이라고 그러죠. 그거 지나가는데도 그렇게 막 이거 휠 망가지겠다라는 그 정도의 느낌도 안 들고, 이게 왜냐면 아까 18인치 휠이잖아요. 네, 18인치 휠인데 제일 큰 거. 꽤 큰 거예요. 네. 그런데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로우 프로파일이면 타이어 그 두께가 굉장히 얇은데, 그렇죠. 그럼 스포티하고 코너링에서는 좋은데 승차감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고무의 높이도 적절하게 높은 높이를 했다고 아까 그 라파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방지턱 넘어가는 것도 괜찮고
물론 서스펜션도 중요하지만 타이어도 중요하잖아요. 나쁘지 않아요. 야, 이거 주행 질감, 승차감은 정말 좋다. 아주 간질간질하면서 매끈매끈하면서 굉장히 매끄러워요. 한결씩 멀미 나요. 한결이 저 멀미. 지금 왜냐면 약해요. 등을 붙이고 있지 않고 이렇게 앞으로 하고 있는데 안 할게. 해보고 알았어. 이게 괜찮아요. 이게 라인 따라서 착착착 가네. 절대로 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 착착착. 아, 우리가 모터 테스트 이렇게 해. 내가 멀미 난다는 소리 할 때까지 하는 거야. 빨리 해, 그러면. 멀미 나. 아니야, 진짜로 해야 돼. 아니 글로브 박스가 어마무시 여기 봐. 글로브 박스가 내 팔뚝까지 야 뭐야 이거 팔꿈치까지 들어가. 거기 짐 넣으면 되겠다. 우와 노트북 넣어도 충분히. 야 이거 정말 잘했다. 팔 넣어보세요, 지금 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다시. 글로브 박스가 여기까지 들어가. 우와. 다리 넣고 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야 이거 소리 잘했네. 한것이 이 길 봐. 참 예쁘지. 여기 벚꽃 핀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이게 참 좋은 데이트 코스야. 아 우리 늘 이렇게 저 아재라이드 찍을 때 늘 이렇게 흥분해서 신나서 찍는데 차만 타면 즐거운 아재들이라. 평소에 아, 과묵해, 집에서는. 네, 이제 근데 20년 차만 태워주면 발랄해져갖고. 또 제대로 그 이제 방지턱 60km 로 테스트는 계속- 그만하시죠. 60km를 계속 방지턱. 방지턱은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방지턱 그만. 잘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승차감이 좋다 그러면 차를 잘 모르는 기자들이 있을 때 승차감이 부드럽다 그러잖아요. 근데 승차감이 좋다는 것은 부드럽다 하는 게 아니라 매끄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죠? 매끄럽다는 것은 뭔가 기계적인 기어 이런 것들이 잘 제대로 맞물려 그렇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부드러운 건 그냥 네. 푹신푹신한 거고 네. 이건 참 매끄러운 것 같아. 좋아. 그러니까 사륜을 포기하고 이 시장에서 어차피 그 개발비를 인텔리에 썼다고 아까 얘기한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사륜 개발하려고 또 그 비용을 그 플랫폼은 좀 다르지만 아르카나 러시아에서 만드는 모양은 비슷하잖아요. 그거는 이런 고급 옵션 같은 게 많이 빠졌지만 사륜구동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쌍둥이 차 같은 이거는 사륜구동은 포기하고 그냥 이런 옵션 같은 걸 넣어서 원가 한계 내에서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모델을 만드느라고 굉장히 개발한 사람들이 애를 많이 먹었겠다. 사륜구동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셀토스고 뭐 이런 데가 소형 SUV의 사륜구동 비율이 10%밖에 안 되니 그렇죠. 그냥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변속 매칭은 굉장히 부드럽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도로도 일단 도로가 좋아서도 그렇지만 노면성은 별로 안 들리고 기분 좋은 터보음이 뭐 그냥 그렇게 가속이 빠르게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이 정도 급에서 기대할 정도 수준은 되는. 이게 경고오네. 차선이 하면은 여기 떠네요. 약간씩. 그 정도예요? 그냥 뭐 빠릿빠릿한 뭐 이 가속 성능이 이루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에코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XM3 엔진이 두 개잖아요. 1.6 MPI CVT하고 이건 1.3 디렉트 인젝션하고 DCT인데 엔진이 전혀 다른 엔진이거든요. 그러면 기타 엔진에 관계된 여러 가지 붙는 것도 포함해서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조금 공정이 복잡해지는데 왜 그렇게 갔을까 생각하면 이거는 역시 메인이 수출이라서 수출도 좀 후진국에 가면은 1.6 MPI 왜냐면 후진국은 일단 그 휘발유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아서 그 디렉트로 가놓으면 자꾸 막혀요. 네, 휘발유 퀄리티까지 나왔습니다. 네, 이제 네, 후진국에. 그래서 네. 아마 후진국용으로 가는 것 같고 이거 1.3은 이제 선진국과 국내용 메인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판매 볼륨을 확보하기 위해서 판을 벌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르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르노가 뭐 김 대표님 다 아시지만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기술, 뭐 퍼포먼스 뭐 이런 거에 집중하는 회사가 아니고 그냥 실용적인 차 예쁘게 만들어서 공간 넓게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파는 차거든요. 데일리 라이프에 정확하게 쓰일 수 있는 이제 그런데 뭐 하나 잘하는 게 있냐 하면 시장 트렌드를 빨리 읽어서 그 트렌드를 선도한 제품을 딱딱 내놔요. 반보 빠르게. 대표적인 게 95년도에 메간 시닉
제가 파리 모토쇼에 가서 감동 먹었던. 그래서 그걸 베이스로 카렌스를 제가 기획을 했잖아요. 그때가 뭐냐면 세단에 사람들이 물려가지고 RV를 원할 때야. 그러니까 세단에 공간을 집어넣어서 뻥뻥이 부풀릴 때거든요. 시닉이 대히트를 치는 바람에 테크놀로지 별로 별 거 없거든요. 컨셉이에요. 근데 거기서 돈 벌어갖고 99년 된 닛산까지 인수했잖아요. 그다음에 2013년인가 캡처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알기에는 대중 브랜드에서 그 소형 SUV가 아마 그때 처음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컨셉이 앞서가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앞서가는데 그 다음에 후속 모델이 잘 안 나왔어 SUV가. 그래서 르노가 SUV 글로벌리 보더라도 캡처가 있고 카자른가 뭐 이런 게 있고 그렇죠. 콜레오스, QM6 꼴랑 3개예요. 근데 여기에 이게 나왔잖아. 쿠페형으로. 그러면 이제 1.5박스의 메인스트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니치로 가서 뭘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과감한 시도라고 보고 이게 성공을 하면 이제 XM6도 나오지 않을까, XM1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리즈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쿠페형으로. 그러니까 르노 삼성에도 중요한 차지만 르노 전체 글로벌 전략으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차가 아닌가. 그래서 일단 한국 시장 먼저 출시하면서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가격도 본사가 특별히 허가해서 굉장히 좀 착한 가격으로 나오지 않았나. 근데 또 엄밀히 말하면 1.6 MPI만 착한 거지 1.3 이거는 셀토스 2륜구동과 비교하면 거의 가격대가 같아요. 그렇죠. 근데 차는 크니까 지금 ACC 작동 중인데 ACC 부드럽게 잘 되네요. 르노 삼성이 이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근데 차선 유지는 안 되지만 그래서 ACC는 저같이 상품 기획 해본 사람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완성도 있게 제품이 잘 구현되어서 시장에서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각 메이커들이 과감한 시도를 한다고. 근데 뭐 하여튼 저희 아제라이드 현재까지 보면 중대박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단점이었던 쉐보레도 그렇고 트레일블레이저 때 많이 개선했고 르노 삼성은 뭐 신차라는 거 자체가 거의 없었던 회사인데 이 정도면 기대할 만한 것 같아요. 정말 20년 후에 이제 할베라이드로 제가 진짜 마레넬로 페라리 초청받아가지고 페라리 60주년에 갔을 때 정말 감동 깊었던 아재 할배들 자기들이 20주년 때 왔었대. 스웨덴 분들이었는데 페라리 20대씩 갖고 계시는 그때 자기가 잠깐 미디어 일을 하면서 60주년에 차 3대로 할배 넷이서 오셨더라고요. 차 몰고? 네, 차를 몰고 스웨덴에서 이탈리아 마르넬로. 우와. 야, 그래서 참 저런 게 노익장이구나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요즘 젊은 리뷰어들 잘하고도 있지만 저희는 좀 다른 경험과 액티브 시니어의 생활을 그때 참 멋진 그때 제가 아제라이드 차관을 했는데 그 할배 넷이서 그때 거의 다 70 가까이 되신 분들이었으니까 이거 차를 4대를 가지고 할베라이드까지 20년 하자고. 몇천 킬로가 이제 저희는 여기 캠핑카 타면서 캠핑카 뒤에 이제 XM3 이런 거 하나 달고 오토바이 달고 오토바이 또 아제발이래. 모터사이클 달고